시작했습니다. 네, 2025년 3월 21일 금요일 자갈치일보였습니다. 요즘 살기 억수로 팍팍하지. 그래도 힘차게 살다 보면 좋은 날 올 깁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희망찬 내일을 열어갑니다. 부산 MBC 라디오 자갈치아침에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16국은 2박으로 네, 부산의 16개 구군의 새로운 소식, 사건, 현안들을 리포터가 직접 찾아가 자세히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16구군 2박으로 오늘 임가연 리포터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이소. 네, 안녕하세요. 리포터 임가연입니다. 예, 오늘은 어느 구에 어떤 소식을 들어봅니까? 부산의 기초지자체들이 인센티브 지원을 늘리는 등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확대하기 위해서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자 구군이 경쟁적으로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면허 반납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번에 해운대구와 연제구에 다녀왔습니다. 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부산 기장군 남구, 연제구, 해운대구 이렇게 4개 기초지자체가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죠. 네, 부산 기초지자체가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한 건 지난해 기장군이 처음인데요. 올해에는 3곳이 늘어나서 총 4곳으로 확대됐고 모두 부산시 정책과는 별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는 2018년부터 만 65세 이상 부산시 거주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지자체 4군데에서 전통시장 상품권 아니면 아예 현금을 지급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장군은 2023년 교통안전 조례를 손본 뒤에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자진 반납자에게 전통시장 상품권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데요. 남구와 연제구는 지원금을 한층 높게 잡았습니다. 남구와 연제구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면허 반납자에게 지원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상품권이 아니라 현금을 지급하는 구가 해운대구, 남구, 연제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기로 한 지자체가 해운대구인데요. 제가 이틀 전 점심시간에 해운대구의 한 상가에서 시민들에게 이러한 지원금 내역을 알리며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의향이 있는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시민의 생각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하다가 없으면 너무 불편할 것 같고 고령에 대해서 다시 운전면허증을 달라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쓰거나 쓰고 계속 유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도시에서 살아서 지하철이든 버스든 다 교통이 편리하고 좋지만 만약에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는 시골 같은데 조금 병원이 먼 거리에서 살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나면 이동하는데 아무래도 불편할 것 같아서 반납할 의향이 없다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시민의 의견도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아니 완전히 거기 운전이 안 될 것 같으면 반납을 하겠는데 운전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10만 원 그거 보고 안 할 것 같아요. 교통수단이 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해운대구에 살고 계시는 분들일 확률이 높은데 해운대구에서 현금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금 지원을 하면서 부산의 지자체에서 실제로 운전면허 반납 건수 추이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궁금증이 있거든요. 정책 시행 후 반납률 상승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전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건수는 2018년에 5,280건에서 지난해
1,954건으로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예, 자진 반납 건수가 증가하고 있긴 해도 이래 시민들 중에서는 현금 지원을 해준다 해도 아직까지는 반납을 별로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시민은 고령 운전자가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일단은 고령 운전자가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좀 반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젊은 층들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뭐 노령분들은 그래도 운전하는 게 좋으시니까 이제 반납을 잘 안 하시는데, 그리고 사고가 그래도 70대 이상부터는 너무 많이 나오고 사고가 많이 나니까 좀 반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고율이 좀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방향이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나눠주고 계시네요. 네, 이렇게 해운대구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다음으로 해운대구보다 지원금을 3배 더 많이 지급하는 연제구로 가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예, 앞서 해운대구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을 지원해준다 했고, 남구 연제구는 30만 원을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퇴근 시간대에 한 시민을 만나봤는데요. 정년 퇴직 후에 한 시설의 보안 요원으로 근로 중인 이 시민의 의견 듣고 오시죠. 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반납할 생각은 없고, 아직까지 운전 좀 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반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30만 원 준다고 해도? 우선 내가 조금 편리하게 이동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나는 반납을 안 하고 조금 더 노령화될 때까지 좀 운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반납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이동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아직까지는 자진 반납할 생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또 다른 시민은 어떤 생각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근데 30만 원 행차례 거기 30만 원에 해가지고 면허증을 반납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건강상 운전이 가능한 상태고, 또 내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또 차가 많이 필요하고, 그래 차가 없으면 또 다른 업무라든지 다른 내 이어가라든지 그런 것도 원하기 때문에 계속 운전면허는 계속 가지고 있을상 싶어요. 그러게요. 지금 30만 원이라는 그 금액과 상관없이 마찬가지로 이동의 편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납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스스로 운전이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언젠가는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의향이 있으신지 들어봤습니다. 그런 내용은 홍보를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요즘에 나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운전으로 인한 미숙으로 인해 가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저 역시 또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운전이 안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면허를 반납할 의향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이랑은 상관없이 운전이 가능한 건강 상태가 맞느냐 아니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제가 또 다른 시민을 만나봤는데요.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는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저녁 시간에 만나본 연제구의 한 상점에서 근무하는 시민입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을 좀 막아서 될 수 있으면은 반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경험한 거는 그 옆에서 75세 된 이제 아버님하고 같이 운전하러 갔는데, 아버님 운전하고, 근데 신호 대기에서 잠깐 조시더라고요. 차가 앞으로 쫙 가시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잠깐 눈 감고 조시는 사이에 차가 앞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반납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위험하다고 가족끼리 회의를 해서 운전하시면 안 되겠다고. 그러게요. 실제로 고령 운전자이신 아버님과 함께 동석을 해서 차량을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졸음운전은 나이랑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여서 졸음운전은 다른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시민분들의 의견을 쭉 들어봤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의견이 있으시다면 문자 메시지 샵 2260번 샵 226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드는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만나본 시민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위험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앞으로 스스로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의사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75세 되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전반적으로 이제 만약에 기계화가 잘 돼가지고 이게 뭐 이제 운전이 자동화가 잘 되면 모를까 아니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75세도 남편하고 얘기해서도 그 정도만 하면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네, 75세가 되면은 스스로도 운전할 생각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예, 아무래도 그 나이쯤 되면 운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근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게 뭐 나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람들마다 요즘에는 그 신체 나이가 정말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운전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억지로 반납을 하도록 유도할 필요는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령 운전자들의 이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지난 2019년 33,239건에서 2023년 39,614건으로 20%가량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에서 20%로 늘었는데요. 경찰청 추산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25년 약 498만 명, 2030년에 725만 명을 거쳐서 2040년에 1,316만 명에 달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통계를 좀 살펴보면 14%에서 20%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다른 나이대보다 뭐 이게 비율이 확 높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이 교통사고 비율이 40대, 50대보다도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노화로 인한 각종 퇴행성 질환도 운전 능력 감소에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지 짚어봐야겠습니다. 도로교통법령과 의학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총 23개 질환이 운전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시야각은 40% 이상 축소돼서 주변 신호에 둔감해지는데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판독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청력도 65세 이상부터 30% 이상이 손실돼서 주변 상황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 지자체에서는 좀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지 이런 내용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네, 고령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직 운전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운전을 못하게 되면 이동이 불편해서 운전을 계속 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따라서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나이로만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보면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은 70세 이상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은 교육 전 인지 기능 검사도 받는데요. 영국도 70세부터는 3년마다 면허 갱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면 좋을지 네. 제가 도로교통공단 최재원 교수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저희가 좀 네. 정리를 해드리면 무조건 반납률을 높이기보다는 운전하는데 무리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짚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9군 2박으로에서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현금을 지원한다는 이슈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 들어보고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가연 리포터였고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1부 이렇게 정리해두고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